57살의 나이에 25년간 잊고 살았던 설렘을 되찾게 해준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딸의 남자였습니다. 딸의 웨딩드레스를 고르던 날 저는 그 남자와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옆에 하이프 버튼을 눌러주세요. 찾아주신 소중한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손님 프로필을 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57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이 있을 줄 몰랐다. 화면 속 그 사람은 오늘도 밤 11시에 접속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짧은 문장이지만 나를 향한 진심이 느껴졌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25년. 그동안 누구도 이렇게 묻지 않았다. 딸아이는 엄마 걱정은 하지만 엄마의 하루가 어땠는지는 궁금해하지 않았다. 오늘은 창문 닦았어요. 햇살이 들어오니까 집이 환해지더라고요. 당신이 사는 집은 늘 따뜻할 것 같아요. 이상했다. 얼굴도 나이도 모르는 사람인데 이 사람과 나누는 대화만이 내게 유일한 숨구멍이었다. 석 달 전 딸이 준 스마트폰으로 심심풀이 삼아 시작한 채팅 앱. 처음엔 그저 외로움을 달래려던 것뿐이었는데 어느새 밤이 오면 그 사람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 저도 오늘 창가에 앉아서 멍하니 하늘을 봤어요. 왠지 당신 생각이 나서요. 심장이 뛰었다. 이게 사랑일까? 아니,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기엔 나는 너무 늙었고 상대는 너무 멀었다. 하지만 분명한 건 25년 만에 처음으로 강은혜라는 여자가 아닌 그냥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당신은 제게 어떤 사람인가요? 그가 물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무엇라 답해야 할까? 엄마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 그게 바로 이 채팅창이었다. 당신은 저를 은혜라고 불러주는 유일한 사람이에요. 은혜 씨, 언젠가 꼭 만나고 싶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가슴 한편이 무너졌다. 만나고 싶다. 나도 그랬다. 하지만 만나면 이 아름다운 관계는 깨질 것만 같았다. 57세의 주름진 얼굴을 보면 그는 실망할 테고 이 따뜻한 대화는 영영 사라질 것 같았다. 아직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대화하는 게 좋아요. 알겠어요. 당신이 원할 때까지 기다릴게요. 그날 밤도 그렇게 새벽 2시까지 대화를 나누고 잠들었다. 꿈속에서도 그 사람이 보내는 문장들이 떠올랐다. 며칠 뒤 목요일 오후 4시 딸 수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그래, 무슨 일 있니? 엄마한테 소개시켜드릴 사람이 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소개시켜드릴 사람. 수진이가 그동안 연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소개를 한다니. 혹시 남자친구니? 응. 약혼자야, 엄마. 약혼자. 그 단어가 귓속에서 맴돌았다. 내 딸이 결혼을 한다니. 기쁨보다 먼저 밀려온 건 묘한 상실감이었다. 이제 수진이도 떠나는구나. 이 집에 진짜 나 혼자만 남는구나. 저녁 7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엄마 왔어. 어서 와라. 수진이 뒤로 한 남자가 들어왔다. 정장을 입은 키 큰 남자. 그가 신발을 벗으며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그의 눈빛, 그 떨리는 동공, 나를 보는 그 얼굴. 석 달 동안 매일 밤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이었다. 엄마, 소개할게. 민준혁 씨, 내 약혼자야. 준혁이라는 이름. 채팅 앱에서 그가 쓰던 닉네임이 떠올랐다. 준이라는 글자 하나. 그게 그의 이름 첫 글자였구나.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혁입니다. 그가 손을 내밀었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이럴 수가 없다. 강은혜예요. 반가워요. 악수를 하는 순간 그의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그도 알았다. 석 달 동안 매일 밤 대화를 나눴던 상대가 바로 나라는 걸.
그리고 나는 그의 약혼녀의 엄마라는 것을. 엄마, 준혁 오빠 괜찮지? 수진이가 환하게 웃으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이 열리지 않았다. 네. 좋은 분 같구나. 거짓말이었다. 좋은 분이 아니었다. 아니, 좋은 분이 맞지만 이건 아니었다. 이럴 수는 없었다. 내 딸의 약혼자가 석 달 동안 내 마음을 두근거리게 했던 바로 그 사람이라니. 식탁에 마주 앉았다. 내가 준비한 음식들이 차려졌지만 아무것도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수진이는 신나서 준혁 자랑을 늘어놨다. 오빠 회사 대표야, 엄마. 정말 멋있지? 그렇구나. 나 진짜 행복해, 엄마. 수진이의 웃는 얼굴을 보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준혁은 말없이 음식을 먹고 있었지만 가끔 나를 훔쳐보는 그 시선이 느껴졌다.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을 때 복도에서 준혁과 마주쳤다. 수진이는 거실에서 전화 통화 중이었다. 은혜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그 호칭에 가슴이 무너졌다. 민준혁 씨라고 불러요. 우리 처음 만난 사람이에요. 이럴 줄 몰랐어요. 나도요. 침묵이 흘렀다. 말해야 할 것들은 많았지만 아무것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돌렸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수진이는 행복해 보이네요. 그 말에 준혁이 고개를 떨궜다. 그날 밤 그들이 돌아간 뒤 나는 소파에 주저앉아 핸드폰을 켰다. 채팅 앱을 열었다.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만난 게 정말 당신이었나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쳐야 할까? 지워야 할까? 하지만 이미 내 손은 움직이고 있었다. 저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끝내야 해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다. 석 달 동안 유일하게 은혜로 살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이렇게 잔인하게 끝나버리다니.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자신이 없어요. 그의 답장에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나도 자신이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밝은 달빛 아래 나는 딸의 약혼자와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선을 넘은 것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석 달 동안 쌓인 감정이 오늘 그를 직접 본 순간 더욱 선명해져 버렸으니까. 핸드폰 화면을 보며 나는 깨달았다. 이건 시작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의 시작.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채팅 앱을 열지 않았다. 아니, 열 수가 없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그의 이름이 떠올랐고, 그럴 때마다 수진이의 환한 웃음이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어둠 속에서 홀로 누워 있으면 석 달 동안 나눴던 대화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 따뜻한 문장들, 나를 은혜라고 불러주던 그 목소리. 토요일 오후 3시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나 준혁 오빠랑 웨딩홀 보러 가는데 엄마도 같이 가자.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엄마는 괜찮아. 너희끼리 보고 와. 아니야. 엄마 의견도 중요하잖아. 1시간 뒤에 갈게. 전화가 끊겼다. 손이 떨렸다. 준혁을 다시 본다는 것. 수진이 옆에서 그를 마주한다는 것. 거울을 봤다. 창백한 얼굴에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다.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흔적이었다. 서둘러 화장을 고쳤다. 왜 화장을 하는 걸까? 누구에게 보이려고. 1시간 뒤 그들이 도착했다. 차에서 내린 준혁과 눈이 마주쳤다. 그도 야윈 것 같았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요. 어머님. 그 호칭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이제 나는 그에게 어머님이었다. 은혜가 아니라. 웨딩홀에 도착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수진이는 신이 나서 이곳저곳을 둘러봤다. 나와 준혁은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다. 엄마, 이 홀 어때? 예쁘구나. 수진이가 잠시 화장실에 간다며
자리를 떠났다. 순간 넓은 홀에 나와 준혁만 남았다. 침묵이 흘렀다. 발소리마저 조심스러웠다. 은혜 씨. 그가 작게 불렀다. 뒤돌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부르지 마세요. 죄송해요. 하지만 어떻게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민준혁 씨는 수진이 약혼자예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알아요. 매일 밤 그걸 되뇌고 있어요. 하지만 당신 생각이 지워지지 않아요. 가슴이 무너졌다. 나도 그랬으니까. 수진이가 돌아왔다. 우리는 다시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다. 웃음 뒤에 숨겨진 고통은 서로만 아는 비밀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밤 견딜 수가 없었다. 채팅 앱을 열었다. 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오늘 당신을 봤는데 말도 제대로 못했어요. 미칠 것 같아요.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쳐서는 안 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이미 내 손은 움직이고 있었다. 저도요.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보고 싶다는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우리 채팅도 이제 그만해요. 이러다 들키면 어떡해요. 조금만요. 조금만 더 이렇게 당신과 대화하고 싶어요. 그날 밤도 새벽 2시까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끊어야 하는데 끊을 수가 없었다. 다음 주 수요일 수진이가 또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양가 상견례 날짜 잡으려고 준혁 오빠 아버지 만나기로 했어. 엄마도 같이 가야지. 온몸에 힘이 빠졌다. 양가 상견례.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저녁 7시 한정식 집 개인실. 준혁의 아버지가 먼저 도착해 계셨다. 환하게 웃으며 악수를 청하셨다. 처제분이시군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처제분. 그 단어가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이제 준혁의 장모가 되는 것이었다. 식사 내내 두 집안의 이야기가 오갔다. 결혼 날짜, 예물, 신혼집. 모든 게 차근차근 정해져 갔다. 수진이는 행복한 표정이었고 준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밥을 먹는 동안 준혁의 시선이 가끔 나를 향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럼 다음 달 15일에 상견례 하는 걸로 할까요? 준혁 아버지가 웃으며 말했다.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준혁 오빠 아버지 괜찮으시지? 응. 좋은 분 같더라. 나 진짜 잘 됐지? 수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대답했다. 그래. 잘 됐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무너지고 있었다. 내 딸이 행복해하는 그 결혼이 나에게는 지옥이었으니까. 그날 밤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오늘 당신 옆에 앉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진 씨 옆에 앉아야 했죠. 견딜 수가 없었어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그만해요. 우리 이러면 정말 안 돼요. 알아요. 하지만 한 번만 만나요.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만나자는 그 말. 거절해야 한다는 걸 알았다. 안 돼요. 하지만 다음 문장은 이미 내 손가락 끝에서 떨리고 있었다. 어디서 만날까요?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나는 알았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 딸을 배신하고 있다는 것을. 핸드폰 화면을 보며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빗소리가 조용한 집안을 가득 채웠다. 그 소리 속에서 나는 점점 더 깊은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약속 날짜가 잡혔다. 금요일 오후 3시. 수진이가 회사에 있을 시간. 아무도 모를 시간. 하지만 그날이 다가올수록 가슴이 무너졌다. 거울 앞에 서면 57년을 살아온 여자가 아니라 딸을 배신하려는 추악한 엄마가 보였다. 엄마, 나 오늘 예물 보러 가. 같이 갈래? 수요일 아침 수진이가 전화를 걸어왔다. 화난 목소리였다.
엄마는 오늘 약속이 있어서. 무슨 약속? 친구 만나기로 했어. 거짓말이었다. 수진이에게 거짓말을 한 건 태어나서 처음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 그럼 나 준혁 오빠랑 다녀올게. 엄마 친구분 만나오고. 전화가 끊어진 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수진이와 준혁이 함께 예물을 보러 간다. 딸의 손가락에 끼워질 반지를 고르러 간다. 그 시간에 나는 준혁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이건 아니었다. 정말 아니었다. 핸드폰을 들었다. 준혁에게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 만나지 말자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화면 속 그의 프로필 사진을 보는데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렸다. 보고 싶었다. 석 달 동안 채팅으로만 느꼈던 그 온기를 직접 느끼고 싶었다. 수요일 저녁 수진이가 집에 왔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다. 엄마 봐. 예물 골랐어. 상자를 열자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였다. 아름다웠다. 수진이의 미래가 그 안에 담겨 있었다. 예쁘다. 엄마, 나 행복하지? 수진이가 내 손을 잡았다. 따뜻한 손이었다. 29회 동안 이 손을 잡고 살아왔다. 이 아이를 위해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았다. 그래. 넌 행복해야 해. 그 말을 하는데 목이 메었다. 수진이는 알까? 엄마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엄마도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 무슨 소리야? 엄마는 괜찮아. 엄마도 외롭잖아. 나 결혼하면 엄마 혼자인데.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딸을 꽉 안아줬다. 떨리는 손으로 등을 쓰다듬었다.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이 아이의 행복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려는 걸까? 그날 밤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내일 만나는 거 맞죠? 손가락이 떨렸다. 답장을 해야 했다. 하지만 무어라 써야 할지 몰랐다. 모르겠어요. 이러는 게 맞는 건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아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나도 그랬으니까. 목요일 밤을 뜬 눈으로 지샜다. 시계를 보면 새벽 2시, 다시 보면 4시.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수없이 되뇌었다. 내일 안 가면 돼. 그냥 연락하지 않으면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곳으로 달려가고 있었다. 금요일 아침이 밝았다. 거울을 봤다. 눈 아래 그림자가 짙었다. 화장을 했다. 오랜만에 립스틱도 발랐다.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러는 걸까? 옷장을 열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이 걸려 있었다. 손이 멈췄다. 그 옆에 걸린 검은색 원피스. 남편 제사 때 입으려고 산 옷이었는데 한 번도 입지 않았다. 그 옷을 꺼내 입었다. 거울 속 내가 낯설었다. 57세가 은혜가 아니라 그냥 은혜였다. 오후 2시 집을 나섰다. 약속 장소는 신해안 카페였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조용한 곳. 걸음을 옮길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돌아가야 하나? 아니, 이미 늦었다. 버스에 올랐다. 창밖 풍경이 흘러갔다. 평범한 거리, 평범한 사람들. 나만 평범하지 않았다. 딸의 약혼자를 만나러 가는 엄마. 카페 앞에 도착했다. 유리문 너머로 그가 보였다.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을 보고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 발짝만 들어가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게 된다. 그때 그가 고개를 들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에 안도와 고통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나는 문을 밀었다.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의 테이블로 걸어갔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인 것처럼 무거웠다. 그 앞에 앉았다. 오셨네요. 네. 침묵이 흘렀다. 할 말은 많았는데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커피 드실래요? 아니요. 괜찮아요. 또 침묵.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다. 떨리고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은혜 씨.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다. 저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당신 생각만 하면서 눈물이 차올랐다. 저도요. 이게 사랑인가요? 그 질문에 숨이 막혔다. 사랑. 그 단어를 입에 담는 순간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면 안 돼요. 알아요. 매일 밤 되뇌고 있어요. 수진 씨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나쁜 놈이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남자가 우는 모습을 보는 건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이후 처음이었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알았어요. 심장이 멈췄다. 뭐요? 채팅 앱에서 당신 프로필 사진. 수진 씨가 보여준 어머니 사진이랑 똑같았어요. 세상이 무너졌다. 그럼 일부러요? 일부러 저한테 접근한 거예요? 처음엔 호기심이었어요. 수진 씨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당신에게 빠져들었어요. 손이 떨렸다. 일어서야 했다. 도망쳐야 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어요. 그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뜨거웠다. 그 온기가 온몸으로 퍼졌다. 놓아요. 싫어요. 이렇게라도 당신을 잡고 싶어요. 눈물이 쏟아졌다. 카페 안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수진이는요? 내 딸은요?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의 손이 더 세게 내 손을 잡았다. 나는 뿌리치지 않았다. 아니, 뿌리칠 수가 없었다. 그 순간 핸드폰이 울렸다. 수진이었다. 화면 속 딸의 이름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 전화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손이 떨려서 버튼을 누를 수가 없었다. 준혁의 손이 여전히 내 손을 감싸고 있었다. 벨소리가 멈췄다. 곧바로 문자가 왔다. 엄마, 오늘 저녁에 집에 갈게. 준혁 오빠랑 같이 저녁 준비해줘. 가슴이 무너졌다. 오늘 저녁? 수진이와 준혁이 우리 집에 온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그 준혁의 손을 잡고 있다. 수진이가요? 준혁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이 천천히 떨어져 나갔다. 차가운 공기가 손등을 스쳤다. 가봐야 해요. 일어서려는데 그가 다시 내 손을 잡았다. 조금만요. 조금만 더 이렇게 있어요. 그의 눈빛이 간절했다. 나도 가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이 끝나면 다시는 이렇게 마주 앉을 수 없을 것 같았다. 1시간만요. 1시간만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시계를 봤다. 오후 4시. 수진이가 오는 건 저녁 7시. 아직 시간은 있었다. 1시간만요. 내 입에서 나온 그 말에 나 자신도 놀랐다. 준혁의 얼굴에 빛이 돌았다. 우리는 카페를 나왔다. 거리를 걸었다. 말없이 걸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늦가을 바람이 불었다. 낙엽이 발밑에서 바스락거렸다. 그의 손이 스쳤다. 나도 모르게 손을 잡았다. 길거리 한가운데서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하지만 손을 놓지 않았다. 두 사람 다 한강이 보이는 벤치에 앉았다. 물결이 반짝였다. 햇살이 수면 위에서 춤췄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은혜 씨. 네. 수진 씨와는 사랑해서 만난 게 아니에요. 심장이 멎었다. 회사 일로 만났어요.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되겠다 싶었죠. 그런데 당신을 알게 됐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채팅 앱에서 당신과 대화할수록 이게 제가 찾던 사람이구나 싶었어요. 프로필 사진으로 수진 씨 어머니라는 걸 알았을 때 정말 미칠 것 같았어요. 그럼 왜 계속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당신과 나누는 대화가 너무 좋았어요. 눈물이 흘렀다. 나도 그랬으니까. 저도 25년 만에 처음으로 은혜로 살았어요.
남편의 아내도 아니고 수진이 엄마도 아니고 그냥 은혜로.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그가 내 손을 꽉 잡았다. 저랑 함께해요. 수진 씨한테 미안하지만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세상이 멈췄다. 사랑한다는 그 말. 57년 인생에서 남편에게도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그 말. 안 돼요. 수진이가 무너져요. 당신은 어떻게요? 당신 인생은요?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없었다. 내 인생. 나는 내 인생을 살아본 적이 있었나? 해가 기울었다. 강물이 붉게 물들었다.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현실로 돌아가야 할 시간. 이제 가봐야 해요. 일어서려는데 그가 내 팔을 잡았다. 오늘 헤어지면 다시 못 만날 것 같아요. 그래야 해요. 싫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35세 남자가 57세 여자 앞에서 울고 있었다. 한 번만이요. 단 한 번만 당신을 안아도 될까요? 숨이 막혔다. 안 된다고 말해야 했다. 하지만 입이 열리지 않았다. 그가 천천히 나를 끌어안았다. 따뜻했다. 2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온기.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은혜 씨. 네. 저와 함께 있어줘요. 오늘 밤만이라도. 정신이 아득해졌다. 오늘 밤. 그 말의 의미를 몰랐던 게 아니다. 알고 있었다. 선을 넘자는 것. 안 돼요. 하지만 그의 품에서 빠져나오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한 번만이요. 평생 후회 없이 살고 싶어요. 그의 숨결이 귓가에 닿았다. 온몸이 떨렸다. 그날 저녁 나는 수진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미안해. 엄마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누웠어. 오늘은 너희끼리 먹어. 거짓말이었다. 몸이 아픈 게 아니었다. 마음이 아팠다. 무너지고 있었다. 호텔 로비에 섰다. 준혁이 체크인을 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올라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복도를 걸었다. 카페 뒤에 발소리만 들렸다. 방문이 열렸다. 어둠 속으로 들어갔다. 은혜 씨. 네. 정말 괜찮아요? 대답 대신 그를 안았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다. 아니,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 그의 입술이 내 이마에 닿았다. 뜨거웠다. 눈물이 흘렀다. 행복한 건지 슬픈 건지 알 수 없었다. 창 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 속에서 우리 둘만 금기를 넘고 있었다. 그의 손길이 조심스러웠다. 떨리고 있었다. 나도 떨렸다. 57년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 옷이 벗겨졌다. 부끄러웠다. 주름진 피부, 처진 몸. 하지만 그는 아름답다는 듯 나를 바라봤다. 당신은 너무 아름다워요. 그 말에 눈물이 터졌다. 아무도 나를 이렇게 바라봐 준 적이 없었다. 밤이 깊었다. 시간이 멈춘 듯 했다. 그의 품 안에서 나는 여자였다. 엄마가 아니라 미망인이 아니라 그냥 은혜였다. 폭풍이 지나갔다. 거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다. 온몸이 떨렸다. 멈출 수가 없었다. 2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살아났다. 사랑해요. 그의 속삭임에 나도 대답했다. 나도요. 새벽이 밝아왔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의 품에서 눈을 떴다. 잠든 얼굴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딸을 배신했다는 것을, 그리고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을. 핸드폰을 봤다. 수진이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엄마 괜찮아? 걱정돼. 내일 아침에 갈게. 가슴이 무너졌다. 수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옆에서 자고 있는 그를 보며 나는 알았다.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을 거라는 것을.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올랐다. 새로운 하루. 하지만 나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루의 시작이었다. 호텔을 나온 뒤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거울을 봤다. 달라진 건 없었다. 하지만 모든 게 달랐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준혁과 연락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딸에게 보낸 거짓말이 가슴에 박혀 숨을 쉴 때마다 아팠다. 수진이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몸은 괜찮아? 응,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그날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정말 놀랐어. 그날, 수진이가 준혁과 저녁을 먹기로 한 그날, 나는 호텔에서 그와 함께 있었다. 미안해. 왜 미안해? 아픈데 어떡해. 그나저나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웨딩드레스 피팅 가는데 같이 가자.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웨딩드레스? 수진이가 입을 드레스. 그래. 갈게. 전화를 끊고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수진이 옆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하나? 그날 밤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보고 싶어요. 매일 밤 당신 생각뿐이에요. 손이 떨렸다. 답장을 쳐야 할까? 하지만 무엇라 써야 할지 몰랐다. 저도요. 하지만 이제 정말 끝이에요. 알아요. 알지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눈물이 흘렀다. 나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받아들여야 했다. 토요일 오후 2시 웨딩샵에 갔다. 수진이는 신이 나서 드레스를 입어봤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딸이 아름다웠다. 엄마 어때? 예쁘다. 정말 예쁘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 이 아이의 행복을 짓밟은 걸까? 드레스 피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준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빛이 흔들렸다. 수진아, 오빠 왜 여기 와 있어? 깜짝 선물하려고. 드레스 입은 모습 보고 싶어서. 수진이가 환하게 웃었다. 준혁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나를 보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나 행복해 죽겠어. 그래. 다행이다.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2주일이 지났다.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청첩장이 인쇄됐다. 예식장이 예약됐다. 모든 게 순조로웠다. 그날 저녁 8시 수진이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왔다. 엄마, 심장이 멎었다. 수진이의 목소리가 무너져 있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준혁 오빠가 파혼하자고 했어. 세상이 무너졌다. 뭐라고? 이유도 말 안 해.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엄마 어떡해. 나 어떡해. 딸의 울음소리가 귓속을 찔렀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지금 어디야? 엄마가 갈게. 수진이가 있는 카페로 달려갔다. 딸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수진아, 딸을 꽉 안아줬다. 떨리는 몸이 느껴졌다. 엄마, 나 뭘 잘못한 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내 잘못이야. 엄마 잘못이야. 왜 이유도 안 말해줘? 그냥 미안하다고만 하고. 나 정말 미치겠어. 수진이의 울음이 멈추지 않았다. 나도 함께 울었다.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저지른 죄 때문에. 그날 밤 수진이를 재우고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아 있었다. 핸드폰을 봤다. 준혁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손이 떨렸다. 답장을 쳐야 했다. 왜 그랬어요? 수진이가 무너졌어요. 계속할 수 없었어요. 수진 씨 옆에 있을 때마다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이건 수진 씨한테도 불행이에요.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유를 말했어야죠. 이유도 없이 파혼하면 수진이가 얼마나 아파요. 말할 수 없잖아요. 당신 딸인데.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다. 맞았다. 말할 수 없었다. 영원히. 이제 연락하지 마세요. 제발. 알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만 말하게 해주세요. 뭐요?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순간이었어요. 후회는 안 해요. 그 문장을 보며 나는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수진이가 깰까봐 입을 막고 울었다. 나도 후회하지 않았다. 아니, 후회해야 하는데 할 수 없었다. 그와 함께한 그날 밤이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답장을 쓰려다 지웠다. 그리고 그의 번호를 삭제했다. 이제 정말 끝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수진이는 천천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었다. 가끔 멍하니 창밖을 보는 딸을 보면 가슴이 찢어졌다. 엄마, 나 뭐가 부족했을까? 아니야. 내가 부족한 게 아니야. 그럼 왜 날 버렸어?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모든 걸 망쳤어. 그 말을 할 수 없었다. 계절이 바뀌었다. 낙엽이 지고 눈이 내렸다. 수진이가 입을 예정이었던 웨딩드레스는 취소됐다. 예약했던 예식장도 취소됐다. 그날 이후 준혁의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알 수 없었다. 궁금했지만 찾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 그래. 응. 아직 아프지만 살아야지. 인연이 아니었나 봐. 수진이의 웃는 얼굴을 보며 나도 웃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다. 밤이 되면 가끔 그가 떠올랐다.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 그날 밤의 온기.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다. 저 달 아래 그도 있을까?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57년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은 그와 함께한 그날 밤이었다는 것. 잘못된 사랑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답은 없었다. 다만 이 비밀을 평생 가슴에 묻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수진이 방에서 자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조용히 딸의 방문을 열어봤다. 평화로운 얼굴로 자고 있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정말 미안해. 작게 속삭이고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텅 빈 집, 텅 빈 가슴. 하지만 그 안 어딘가에 그날 밤의 온기가 아직 남아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그 온기를 안고 나는 또 하루를 살아갈 것이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얗게 쌓이는 눈처럼 이 비밀도 하얗게 덮인 채 영원히 묻힐 것이다. 그렇게 나의 뒤늦은 사랑은 끝났다. 아니, 끝난 게 아니라 가슴속 깊은 곳에 영원히 남았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건강한 하루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